자, 선생님이 부득이하게 수업을 영상으로 남겨서 미안하고요. 자, 그 대신 수업은 더 빡빡하게 더 열심히 하게 합시다. 자, 우리 122쪽에 15번 선생님이 오늘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을 할 테니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5번을 보시면 이게 실생활 문제에서 여기에 가로축과 세로축을 일단 뭘 말하는지를 보는 것부터가 시작해야. 가로가 시간이지, 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뜻이고, 세로축은 물의 양이지,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물어볼 거냐면, 봐봐, 이 점이 뭐야? 시간이 0이었을 때 물이 100톤이 있었다, 이런 뜻인 거죠. 얘는 뭐야? 2시간 지났을 때 물이 50톤이 있다. 100톤이 있었는데 50톤이 있었단 말은 물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라는 뜻인 거죠. 그죠? 자, 3시간까지일 때는 물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물이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고, 그죠? 물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얘는 또 물이 줄어들고 있고 또 그대로 있는 중이죠. 자, 그럼 얘는 저수지에 물을 보충하고 있을 거야? 아니죠. 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물이 지금 줄어들고 있으니까. 저수지에 있는 물의 양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물을 보충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용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틀렸죠. 물은 얼마큼 변했을 거냐면 100톤 있었던 물이 40톤이 남았으니까 60톤을 사용한 거죠. 틀렸죠. 자, 물을 뺀 시간은 처음 2시간과 뒤에 1시간에서 총 3시간을 뺀 거다. 맞는 말이죠. 자, 처음에는 물을 천천히 빼다가 나중에는 물을 빨리 뺐다. 봐요. 얘가 2시간 동안 얼마큼 물을 뺀 거예요? 50톤의 물을 뺀 거죠. 그럼 얘는 1시간 동안 얼마 뺀 거예요? 25톤의 물을 뺀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1시간 동안, 3시간과 4시간 사이에서는 1시간 동안 물을 얼마큼 뺐어요? 10톤을 뺐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을 빨리 빼다가 나중에 물을 천천히 빼고 있는 거죠. 얘는 반대죠. 처음에는 물을 빨리 뺐던 거니까 틀렸죠. 2시간부터 3시간 동안 1시간 동안 물 빼는 작업을 멈추었다. 맞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실생활 문제를 그래프로 보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이걸 보고 우리가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얘는 이렇게 생긴 물병에 물을 채우고 있는 중이야. 여기에 이렇게 물을 넣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그거 봐봐. 맨 처음에는 여기 밑면이 넓었단 말인 거야. 점점 가면 갈수록 밑면이 좁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물을 일정한 양으로 물을 붓고 있으니까, 다시 말해 속력이 일정하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일정한 양의 물을 놓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 일정하게 물을 놓고 있는 거야. 그럼 맨 처음에는 얘가 천천히 쌓이는 거야. 왜냐면 얘가 넓으니까 천천히 쌓이다가 나중에는 빨리 쌓이는.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지금 실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물통, 뭐 콜라병 같은 거에서 물을 빼낼 때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이 높아지는데 천천히 높아져야 돼. 자, 여기서 이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싶었던 거냐면, 봐봐, 얘가 시간이고요, 얘가 높이였어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얘는 일정하게 물이 높아지는 거예요. 얘는 어떤 모양일 거냐면, 얘는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일정한 모양일 때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봐봐. 시간에 따라서 물 높이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얘는 어떤 모양이냐면은 1시간 동안 물이 이만큼만 높아진 거야. 나중에는 똑같은 1시간 동안 물이 이만큼이나 높아진 거야. 그렇죠? 얘는 처음에는 천천히 물을 높이가 천천히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빨리 올라가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우리가 찾고 싶었던, 처음에는 밑면이 넓었기 때문에 물이 천천히 올라가다가 얘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이렇게 생긴 기둥, 이렇게 생긴 물통이었을 때 물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 자, 다시 이걸 어떻게 보는 거라고요? 일정한 시간 내에, 같은 시간 내에 높이 변화가
얼만큼 있습니까를 보는 거야. 반대로 해볼까? 이렇게 생긴 거 봐봐. 이렇게 생긴 거는 1시간 동안 물 높이가 맨 처음에는 이만큼 차이가 있다가 나중에는 똑같은 1시간 동안 물 높이의 차이가 이만큼밖에 없습니다 되는 거죠.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맨 처음에 엄청 빨리 올라가야 돼. 얘는 반대로 얘가 이렇게 생긴 모양이 돼야 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가야지. 얘가 지금 밑에 모양이 이런 모양이니까 얘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기둥이었을 때 직선 모양으로 올라가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답이 어디 있을까요? 답이 그렇죠. 이렇게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쉬운 문제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맨날 직선으로만 올라가는 것만 봤는데 곡선으로 높이가 올라가는 게 이런 거 할 때는 소위 말하는 같은 시간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같은 시간 동안 높이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이 같은 시간 동안 얘는 이만큼의 높이 차이가 있고 얘는 같은 시간 동안 얘는 이만큼의 높이 차이가 있다. 얘는 천천히 올라가는 거고 얘는 급격하게 올라가는 물통의 모양이 되는 거다. 이런 거죠. 자, 필기해볼까요? 정리해보고. 자, 이런 거 하나하나 필기하면서 가야 되는 거야. 쌓아두면 안 돼, 그지? 이렇게 정리해볼까요? 자, 다음 17번 문제 볼까요? 자, 17번. 자, 가로축이 뭐예요? 시간이죠. 세로축이 뭐예요? 거리죠, 거리. 자, 그러면 얘는 그 두 개의 그래프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요. 자, 현정이는 0에서 출발한 거죠. 아니, 은정이구나, 그지? 현정이가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무슨 말이에요? 현정이는 0.5 시간 뒤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봐요. 은정이가 우리가 지금 가로로 보면은 자 달리기 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은정이랑 현정이가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정이가 땡 하자마자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쭉 달려갔어요. 근데 현정이는 얘가 출발한 지 30분 뒤에 출발을 한 거예요. 일단 이게 출발된 상황은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래프가 만나는 요 교점이 중요해요. 자, 은정이는 지금 어떤 운동을 했니? 은정이 봐요. 은정이 같은 경우는 1시간 동안 얼마? 10km를 움직인 거예요. 그쵸? 자, 그래프를 따라서 그려볼까요? 여기 봐요. 은정이를 보면 요렇게 되잖아요, 여기. 여기가 1시간 동안 10km 움직인 거죠. 근데 그 다음 1시간부터 2시간 동안 거리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거리의 변화가 없죠. 얘는 멈춰 있는 상태인 거예요. 왜냐면 거리의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얘는 3시까지 2시부터 3시까지 15km까지 움직인 거예요. 맞아요? 그런 다음에 3시부터 5시까지 3시부터 5시까지 멈춰 있는 거예요. 그쵸? 얘도 또 멈춰 있죠. 5시부터 7시까지 얘는 빨리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는 게 얼마냐면 15km를 움직였다고요. 이렇게. 이게 은정이의 운동 상태. 자, 현정이 볼까요? 현정이 같은 경우는 출발을 일단 30분 늦게 했어요. 그쵸? 그런데 엄청 빨리 0.5부터 2까지 15km를 쌩 하고 달린 거예요. 즉 출발한 지 2분의 1시간부터 2시간까지 1시간 반 동안 15km를 움직인 거죠. 그리고 잘 봐야 돼. 얘가 3일 때까지 2시간부터 3일 때까지 돌아온 거예요. 얼만큼? 2km를. 왜냐면 얘가
15에서 13이 됐으니까 15가 13이 됐으니까 2km를 되돌아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3시부터 4시까지는 다시 2km를 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4시간부터 7시간까지 돌아왔죠. 돌아와서 얘가 이렇게 돌아와서 얘는 같이 동시에 같이 도착을 하는 거라고. 얘는 돌아왔. 얘는 3시간 동안 얼마? 15km를 돌아온 게 되는 거죠. 자, 봐요. 1번. 현정이는 은정이보다 30분 늦게 출발했다. 맞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만나는 포인트를 한번 체크해봐요. 여기 봐요. 여기에서 만나죠. 여기도 만나죠. 여기도 만나죠. 맞아요? 얘는 3번이나 돌아온 거예요. 3번이나 만난 거예요. 은정이는, 자, 파란색에 있었던 은정이는 왕복하는 동안 2번 쉬었다. 맞아요? 2번 쉬었다. 그리고 현정이는 쉬지 않았다. 또 쉬지 않았죠. 얘는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맞는 표현이죠. 자, 은정이와 현정이는 학교에서 곧장 한강공원으로 간 후 곧장 들어왔다. 맞아요? 은정이는 곧장 갔다가 곧장 돌아온 게 맞아요. 근데 현정이는 왔다 갔다 했잖아요. 갔다가 왔다가 갔다 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틀렸죠.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자, 학교에서 한강공원에 처음 도착할 때는 현정이가 먼저 도착했다. 맞죠? 여기 봐. 현정이가 먼저 도착을 했죠. 그죠? 돌아올 때는 은정이가 빨랐다고 했어요. 먼저 도착했다가 아니고 빨랐다. 은정이 봐요. 2시간 동안 15km를 왔죠. 얘는 3시간 동안 15km를 왔죠. 누가 더 빠를까요? 은정이가 더 빠르죠. 얘는 지금 빨랐다라는 속력을 물어봤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죠? 자, 은정이와 현정이는 한강공원에서 모두 2시간씩 머물렀다. 틀렸죠. 은정이는 2시간 동안 머무른 게 맞는데 현정이는 머무른 적이 없죠. 자, 이 시간 거리 그래프를 보면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상상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정리해볼까요? 자, 나중에 우리가 가로축은 똑같이 시간인데 세로축이 속력이 되는 그래프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결국 이게 속력이냐 거리냐에 따라서 문제가 완전 달라져요. 이런 문제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가로와 세로가 뭘 말하는지부터 보는 게 중요하다. 자, 됐나요? 자, 18번 봅시다.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문제예요. 높이죠, 높이. 자, 여기서 봐. 일정하게 물을 부었다. 1번 보세요. 1번 어떤 그래프가 돼야 될까요? 처음에는 밑면이 넓잖아요. 넓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처음에는 천천히 쌓이다가 점점 빨라지다가 점점 빨라진 그림이 되는 거죠. 1번이 맞아요. 얘도 맞죠? 아, 다 맞구나. 근데 높이를 봐야겠구나. 자, 이렇게 다 맞는 거긴 한데 일단 5번은 틀렸어요. 5번은 틀렸어요. 맨 처음에 얘가 넓고 좁고 좁아진 거니까. 근데 봐봐요. 얘는 높이가 5였죠. 그쵸? 얘도 높이가 5죠. 얘 높이가 10이죠.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낮고 길어진다는 거죠. 얘처럼 낮고 낮고가 아니라 3번 같이 낮고 높고가 돼야 된다고. 맞아요? 답이 그래서 3번이 돼. 이 문제는 1번하고 2번하고 3번, 4번은 그래프 개형이 비슷해요. 우리가 1번 한번 그려볼까요? 1번 어떤 그림이 될 거냐면 1번은 가로축이 이렇게 있고 세로축이 이렇게 있을 때는 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천천히 오다가 얘가 빨리 올라가는데 이만큼 올라가고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될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간격이
이렇게 넓을 거라는 거죠. 얘는 이렇게 x축과 세로축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얘는 맨 처음부터 천천히 엄청 높게 이렇게 됐다가 얘는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올라간 놈이 될 거예요. 여기서 얘가 이만큼이 좀 높이를 좀 더 차이를 좀 넣어볼까요? 여기에서 처음에는 높이가 엄청 높아야 되고요. 다음은 낮고요. 낮아야 되기 때문에 그림으로 말하면 얘가 이렇게 천천히 갔다가 빨리 갔다가 더 빨리 가는 이렇게 생긴 그림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죠? 얘가 또 이렇게 얘보다는 빠르게 얘보다는 더 빠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의 관계를 다 그려볼 수 있으면 돼요. 4번도 그려볼까요? 4번도 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얘는 지금 높이가 다 똑같잖아요. 얘는 1단, 2단, 3단의 높이가 다 똑같았기 때문에 얘는 천천히 빠르게 더 빠르게가 이렇게 생긴 게 되고 높이 차려보는 거죠. 자, 얘는 자, 얘 같은 경우는 반대겠죠. 처음에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빨리 올라가겠죠. 처음에 높이는 지금에서 1단, 2단, 3단이 똑같은 것 같은데 처음에는 얘가 급격하게 빨리 올라가다가 얘는 천천히 더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될 거예요. 그죠? 좁을수록 빨리 올라가고 넓어질수록 높이가 천천히 올라가게 된다 라는 당연한 거죠. 이거는 수학적인 공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뭐 콜라를 마실 때라든가 어떤 물을 마실 때, 주스를 마실 때, 아이고 다 나셨네. 그걸 마실 때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됐나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정리하시고 스텝 3 풀어보자. 정리 한번 해보자. 자, 필기됐습니까? 자, 정비례 반비례 문제를 푸는 것보다 사실 이런 게 더 어렵고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프를 보고 상황을 보고 현 상황을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연습 많이 해보자. 자, 스텝 3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려면 부호가 반대가 되면 되죠. 그러면은 3a 더하기 2와 마이너스 5a 더하기 6의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같아야 되고요. 마이너스 2b 빼기 1과 3b 더하기 2가 부호가 반대가 돼야죠. 그래서 얘는 5a 빼기 6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8이어서 a는 4가 될 거고요. 얘는 넘어가면은 2b 더하기 1이 3b 더하기 2니까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3입니다. 라는 답이 나오게 될 거고요. 자, 2번은 자, 항상 함수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x가 주인공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x가 1일 때 y 값이 얼마가 돼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족할 때가 x랑 y 값의 합이 소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x가 1일 때 y가 얼마인지를 모르겠지만 이 답이 소수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y가 1이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왜냐면 1 더하기 2니까 소수가 됐죠. y가 2여도 그죠? y가 2면은 그죠? 1 더하기 2니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y가 1도 되고요. y가 2도 되는 거죠. 3이면 1 더하기 3이면 4니까 안 되는 거고 4면은 1 더하기 4는 5니까 되는 거고 5면 안 되죠. 다시 말하면 이게 셋 다 되는 게 아니고 x가 1일 때 y는 셋 중 한 개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자, x가 2였을 때는 2 더하기 y가 소수 될 거니까 y가 1이면 2 더하기 1은 3 되는 거니까 2면은 안 되고요. 3이면 되고요. 그쵸? 4면은 안 되고요. 5면 되죠.
x가 3이었을 때 3 더하기 y니까 1이면 안 되고요. 2면 되고요. 3이면 안 되고요. 4면 되고요. 5면 안 되죠.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자, 봐요. x가 1일 때 만들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x가 1일 때 될 수 있는 게 셋 중 하나였고, x가 2일 때도 세 가지가 있고, 얘가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게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얘는 18가지. 그래서 x랑 y의 요 좌표의 개수가 18가지의 좌표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구나. 몇 개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좌표가 더하기 해야 되는구나. 그치? 그래서 얘는 답이 총 8가지입니다. 라는 답이 될 수 있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8가지라는 답이 나오죠. 됐죠? 이렇게. 자, 됐니? 자, 3번 봅시다. 3번은 좌표를 찍어볼까요? X축이 이렇게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었죠. 자, A,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P의 좌표가 A, B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Q가 어디 있었을까요?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였을 거니까요. 음수, 양수니까 여기 어딘가에 Q가 있었을 거예요. Q가 -2A, 3B가 있었겠죠. 그리고 OB는 원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들어내는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생겼죠. 그쵸? 그러면 이때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죠? 이때는 우리가 가장 왼쪽에 있었을 때, 자, 모양을 좀 바꿔보자. 색깔 바꿔서 가장 왼쪽 그림 됐나? 그리고 가장 오른쪽 그림과 가장 밑에 그림과 가장 위에 그림으로 가죠. 그때 길이를 잡아볼까요? 여기에서 이만큼 길이가 A고요. 이만큼 길이가 B고요. 얘가 3B니까 이만큼 길이가 2B였고요. 이만큼 길이는 3A가 될 거고요. 이만큼 길이는 2A고요. 길이니까 -2라고 하면 안 돼요. 이만큼 길이가 3B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었던 넓이 15라는 넓이는 그죠? 전체 큰 넓이 3A 곱하기 3B라는 큰 모양에서 첫 번째 여기를 빼야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죠. 그래서 9AB였을 거고, 얘는 정리하면 얘가 얼마야? 3AB, 얘는 3AB, 얘는 2분의 1AB라서 얘는 6이니까, 그쵸? 굳이 말하면 얘가 2분의 6이 13AB가 되죠. 그래서 얘 정리하면 2분의 5AB가 15입니다 될 거라서 AB는 6입니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됐나요? 자, 전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4번 갑시다. 자, 4번은 세 점이 있는데 X축에 있다는 말은 누가? Y값이 0이라는 뜻인 거예요. Y축이란 말은 X값이 0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B가 얼마냐면 3분의 2라는 뜻이고요. A가 얼마라는 뜻인가요? 3분의 1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C라는 점은 얼마였을까요? A 더하기 B니까 A 더하기 B, 9A니까 3, 마이너스 3B니까 2가 나올 거라서 얘가 1,1이 되죠.
결국에는 C라는 점은 1,1이었어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한다고 했었잖아요. 문제에서 얘를 원점 대칭했으라고 했으니까 C 다시란 점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돼야죠. 됐죠? 자, 이때 A, B, C 다시의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우리 신발끈 한번 써볼까요? 자, 정리를 좀 해야죠. A 좌표가 얼마였을까요? 6A니까 2,0이었을 거고 B 좌표 얼마였을까요? 0,2죠. 그죠? C 다시는 다시 한번 더 쓰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여기서는 사실 밑변 높이가 더 쉬울 거긴 한데 복습이니까 넓이는 2분의 1에 2,0, 0,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처음 적었던 거 한 번 더 적고, 그죠? 그래서 2분의 1에 이렇게 곱하면 4, 0, 0, 빼기 0,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얘가 2분의 1에 4 더하기 4라서 넓이가 4라는 답이 나오지 않았을까. 됐니? 이렇게. 자,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됐나요? 자, 이제 우리 정비례, 반비례 개념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갑시다. 자, 정비례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사실 정비례의 정의예요. 정비례의 정의. x 값이 2배, 3배, 4배가 될 때 y 값도 2배, 3배 되는 게 정비례입니다. 맞아요. 완벽한 정의죠. 자, 근데 사실 이런 정의보다 문제에서 정비례라고 하는 순간 무조건 y는 ax라는 요 관계식이 떠올리는 게 사실 좀 더 좋아요. 문제 풀 때. 정비례가 뭡니까? y는 ax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x가 분자에 있어야 된다. a는 분모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정비례 그래프를 그리면 가장 중요한 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정비례는. 근데 여기서 상수 a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 음수였을 때는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 그래서 몇 사분면을 지나가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었죠. 그죠? 다시 정비례입니다. 라면은 y는 ax를 쓰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반비례도 마찬가지죠. 반비례도 볼까요? 반비례도 보시면 뭐가 되냐면 x 값이 2배, 3배, 4배였을 때 반비례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는 게 반비례라고 하고 아까처럼 반비례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관계식을 적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때 x가 분모에 있었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x가 분자입니까? 분모입니까에 따라서 정비례와 반비례가 정해지는 거고요. 반비례는 원점의 대칭인, 그죠? 원점의 대칭인 한 쌍의 곡선. 그러니까 두 개나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의 그림을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자, 반비례에서 y가 x분의 a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흔히 말하는 요 정비례도 마찬가지고 반비례도 마찬가지고 여기 나오는 요 a를 비례 상수라고 합니다. 정비례 상수, 뭐 반비례 상수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반비례일 때 잘 봐요. 얘를 넘겨주면 x 곱하기 y가 a입니다가 돼야 한대요. 되죠. 그러니까 반비례를 다르게 말하면 x와 y를 곱하면 x 값과 y 값을 곱하면 항상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 그때 그 같은 값이 a인 상수를 가졌다. 그러니까 x랑 y 곱이 항상 일정하다. 이게 반비례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x랑 y를 곱하기 했을 때 값이 일정하면 반비례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정비례와 반비례죠. 자, 숙제는 스텝 1 끝까지 다 풀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일단 선생님이 중요한 거 몇 개 같이 한번 해보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다 풀어오도록 하죠.
자, 관계식을 구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관계식을 구하는 게 일단 이렇게 상식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직사각형이라면서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가로가 4고요. 세로가 x라면서요. 둘레가 y잖아요.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가로와 세로를 더한 다음에 2배를 해야지만 우리가 둘레를 구할 수 있죠. 얘는 정비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정리하면은 y는 2x만인 게 아니고 뒤에 8도 있죠. 얘가 있으면 정비례라고 할 수가 없죠. 여긴 정비례가 아니죠. 자, 두 번째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속력분의 거리가 되죠. 얘는 반비례죠. 틀렸죠. 자, 디귿은 한 개가 1,000원이었을 때 x개 빌렸을 때 가격은 y는 1000x가 맞죠. 그래서 얘는 정비례가 맞고요. 그죠? 1리터에 1,400원이니까 y는 1,400x라는 가격이 나왔죠. 정비례가 맞죠. 초침이 시계 초침이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가격 크기. 그죠? 봐요. 초침은 1분이면 몇 도를 돌아요? 360도를 돌죠. 그러면 1초면 얼마 움직여요? 6도를 움직이죠. 그러면 x초였으면 몇 도 움직였을까요? 6x도를 움직였겠죠. 그게 y라면서요. 그래서 얘는 y는 6x라는 관계를 가지겠죠. 얘도 정비례가 맞죠. 답이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이 되죠. 이렇게. 자, 나머지 풀어보시고요. 자, 5번 보세요. 얘 그림 보세요. 정비례요, 반비례요? 정비례죠. 왜 정비례요?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요. 정비례죠. 그럼 정비례면 무조건 y는 ax를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내가 알고 있는 점을 대입하는 거예요. x에다가 얼마? 5. y에다가 얼마? 2. 5,2니까요. 얘가 5,2였으니까 얘를 대입하죠. 그러면은 2는 5a니까 a가 5분의 2가 되죠. 그죠? 따라서 우리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y는 5분의 2 x입니다. a 값을 구하면 반드시 식을 다시 완성을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쓰면 정비례를 만들 수가 있죠. 자, 됐어요? 자, 나머지는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8번 볼까요? y는 2분의 1x라고 하는 정비례식이 있었는데 p가 a, b를 만족한다고 했어요. 이때 OPM의 넓이를 만들어 보라잖아요. 자,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 보세요. 그래프 위에 점이 있대요. 다시 A, B라는 점은 A와 B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A는 A고 B는 B니까요. 얘는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X랑 Y 관계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시 말해볼까요? 이렇게 항상 관계가 있을 때 x 값에다가 a를 넣어요. 그러면은 b가 뭐가 돼요? 2분의 1a잖아요. 그죠? 따라서 p좌표는 a, 2분의 1a입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a, b라고 쓰면 안 돼요. 무조건 x 값에다가 a를 넣었을 때 그때 값이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 넓이는 뭐가 될까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밀빈의 길이 얼마? a. 높이 얼마? 2분의 1a라서 답이 4분의 a 제곱이라는 넓이가 나오죠. 이렇게 s를 a로 나타내고, 그렇죠? 두 번째는 s가 4였으니까 4가 4분의 a 제곱이니까 a가 4라는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됐니? 자, 정리하시고요. 반비례 단독이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기억. 자,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둘레는 y는 4x였겠죠. 얘는 정비례네요. 틀렸죠?
자, 직사각형 보세요. 넓이가 10이라고 했어요. 넓이가 10인데 가로가 x고 세로가 y니까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자, 얘를 우리가 정리하면 y는 x분의 10이니까 반비례가 되었죠. 혹은 아까 전에 이미 두 수를 곱한 게 어떤 상수가 나오게 되면 반비례라고 했죠. 이래서 반비례입니다 라고 해도 되고, 얘를 정리했더니 반비례가 된다고 볼 수도 있죠. 자, 디귿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서 반비례가 맞죠. 얘는 가격은 1000x니까 얘는 정비례네요. 틀렸죠. 자,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식을 시키다 쓰면 돼요. 얘는 뭐가 나왔어요? xy가 40이잖아요. 일정하네요. 반비례가 맞죠. 뭐 굳이 정리하면 y는 x분의 40 됐죠. 자, 이렇게 x랑 y 곱이 일정하네요. 반비례구나. x분의 a라고 쓰고 얘를 대입을 해서 a 값을 구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됐나? 자, 나머지 자, 선생님이 목요일날 필기한 거 확인할 거고요. 그죠? 여기 뒤는 복잡하겠지만 한번 풀어보시고요. 정비례, 반비례 스텝 1까지 131쪽까지 숙제입니다. 됐죠?